2016년 정부 예산안 중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달 탐사 관련 예산입니다. 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탐사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건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을 모시고 한국형 발사체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장 먼저 달 탐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계획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달 탐사를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위의 4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정도가 달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달 탐사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달에 궤도선을 먼저 보내서 달 주위를 돌면서 달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술이 좀 습득되면은 달 착륙선, 그러니까 이제 무인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무인 달 착륙선을 보내서 이제 달 탐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달 궤도를 도는 궤도선을 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궤도선을 어디에 실어서 보내는 건가요? 우선 이제 발사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 한국이 또는 우리 스스로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면은 좋을 텐데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달 탐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남의 나라의 발사체에 좀 힘을 빌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무인 달 착륙선을 실어서 보내는 그런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려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로 다시 한번 올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궤도선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달 궤도선, 그러니까 이제 이름 그대로 달 궤도를 이제 돌게 되겠죠. 달 궤도를 돌면서 달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저희들이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대략 지금 저희 계획은 달에 한 100km 정도까지 근접해서 이렇게 돌면서 달의 정보를 입수하는데 특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수집한 정보는 앞으로 이제 보낼 달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하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위치를 정하는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100km 정도면 근접한 편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궤도선을 쏜 다음에는 달 탐사선을 달 표면에 이제 착륙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때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순수 저희 기술로 이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나로호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우리의 발사체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형 발사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개발된 상황인가요? 한국형 발사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나로호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2013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로호를 개발하면서 이런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데 나로호에서 습득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의 소위 마스터 플랜이랄까요? 총괄 계획을 저희 스스로 썼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우선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획서를 우리 스스로 썼고, 또 이제 이것이 워낙 장기적으로 10년, 1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1단계가 끝이 났고, 현재 이제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아주 힘을 제공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75톤 엔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계획 수립만으로도 참 중요한 과정인데 2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한 반 정도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궤도선은 돌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탐사선이 이렇게 달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탐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이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 활동을 할 텐데 또 일부에서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에는 희귀한 원소도 있고 또 헬륨3라고 하는 그런 이 물질이 있어서 에너지원, 자원 이런 것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중요한 것은 달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로부터 달까지 갈 수 있는 수송 수단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달은 상당히 혹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낮 온도가 최대 섭씨 100도가 넘고 또 밤에는 그렇죠. 영하 10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려면 탐사 장비도 특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온도 문제, 그 온도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예.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온도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제 지구하고 대기 상태가 달라서 방사능 문제도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 이제 우리 왜 달에 가면은 뭐 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미세먼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차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극한 기술에 저희들이 직면하게 되고 그런 극한 기술에 도전을 해서 극복해야 달 탐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달 탐사를 위해서 네. 정말 여러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원 외에도 17개의 연구소가 또 함께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우주 기술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대 복합 체계 종합 기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거대합니다. 보셔서 알지만 상당하죠. 굉장히 큰 로켓이 거대하고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전공이 모여야 하나의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복합적이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믹하게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렇죠. 잘 체계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로직이 그러니까 논리가 잘 적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부 출연연구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기관이 모여서 각각의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성들을 잘 결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목표, 달에 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주 인터넷 같은 거, 지금 지상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주 인터넷 기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자세 제어라든지 하는 그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원이 되는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가 그 주변에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협동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게 1969년, 4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달에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달을 선택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 탐사라든지 또는 우주 탐사라든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순수 과학적 탐구라든지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그런 또는 인간의 동경, 우주에 대한 동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은 우주 수송 수단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수단,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에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달 탐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네요. 네, 우주 기술 아무래도 많은 돈은 들지만 그 과정에서 또 개발한 기술들이 산업적인 효과도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효과들 기대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극한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는 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 필요하면 저희들은 결국은 도전해서 그것을 이뤄내야죠. 그것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뭐랄까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고신뢰성의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상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내려서 좀 고치고 갈 수도 되는데 우주로 간 것은 고장 나면은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럼 그 바로 소위 임무 실패로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신뢰성의 그런 그 이 부품 장비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도 굉장히 그 신뢰성 있게끔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도가 높아서
제품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부가가치가 예. 높아지고 신인도도 높아져가지고 수출에 같은 값이면은 한국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 가지 그냥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우주선에는 그 나사못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 나사못 하나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도 선전할 때는 우주 로켓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기에 이 나사못을 공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록 나사못을 팔지만은 그게 아주 잘 팔리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믿고서 그렇죠. 맡길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거대 복합체계 종합 기술인데 이 뭐 전자레인지나 뭐 GPS 이런 기술들도 어쨌든 우주 개발 연구를 하다가 나온 기술들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많습니다. 사례를 하면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복합 소재들, 그다음에 우리 요즘 우리 태극낭자들이 하는 그 골프채 이런 것들 다 우주 개발해 놨고 특히 그 우리 솔라셀 태양전지 이런 것들이 다 우주 개발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럼 이번 연구 혹은 이번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혹시 파급 효과, 다른 산업으로 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뭐 기대되는? 그거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위 말해서 영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핀오프.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하면서 나온 기술들이 일반 산업에 파급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핀오프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달 궤도선을 보내는 게 2018년 그리고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게 2020년 목표인데요. 각각 지금부터 3년 뒤 그리고 5년 뒤의 목표입니다. 이게 일정이 촉박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한 27, 8년 로켓만 이제 개발을 하면서 쭉 제가 경험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한번 하고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전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만 하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2번씩 실패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게 돼서 대단히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도전을 해서 3번째 성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개발 또 달을 탐사한다는 것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촉박하지만은 우리 모든 연구원들이 합심하고 정부의 그 튼튼한 지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간은 촉박하지만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이 된 만큼 목표 설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이번에 달 착륙 이후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될 거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주 탐사와 그 이후로 또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나라도 국가가 우주 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탐사 2020년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면서 2040년까지 중장기적인 그런 우주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달 탐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화성 탐사라든지 소행성 탐사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우주를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달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 수송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심우주 저 먼 우주까지 지금 명왕성 탐사한 것을 남의 나라 얘기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네들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가슴 찌는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